네, 안녕하십니까. 2022년 11월 1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. 모처럼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. 네, 지수는 이제 2335까지 좀 올라왔고요. 코스닥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. 네. 일단 기술적으로 코스닥은 전 고점까지는 돌파 못했고요. 코스피는 강하게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233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. 이제 미증 시랑 좀 커플링이 된 것 같은데, 의외로 또 미국 증시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래도 아직 다우 산업 지수에 비하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241선까지요. 미국에서 일단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. 연말까지 뭐 실적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,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가 하락한 부분만큼 그렇게 엄청난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면서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반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종목들은 거의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있죠. 뭐 78%. 여전히 공매도는 계속 비중이 전체 수량 대비 높고요. 전체적으로 관심 종목들을 보더라도 공매도 금액이 높습니다.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특정 종목들 호텔신라도 300억대, 삼성전자가 190억대인데 이 호텔신라가 300억대 공매도가 나왔다는 건 정말 큰 거거든요. 2조짜리 회사가 하루에 300억씩 나왔다.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솔직히 얘기하면 공매도 규제 대상이 돼야 될 정도로 어제 8% 하락했고 높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거래량도 많고 공매도에 대한 위험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.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여전히 그렇죠. 이거는 이제 오늘은 공매도가 이제 과열 때문에 못 나온 것 같고요. 어제 겁니다. 어제 거 여기 330억. 그러니까 어제 8%가 떨어지면서 330억 밀었으니까 아모레퍼시픽도 공매도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공매도가 이렇게 190억씩 나왔거든요. 140억, 210억 계속 꾸준히 이런 쪽은 나오고 있다. 아직까지 시장이 완연하게 좋아지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. 몇몇 종목들에서.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일단 홍콩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지금 ELS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낙인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최대한 낙인까지 안 간 종목들은 좀 안 가기를 기대하고요. 만약에 낙인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어떤 조건, 그 ELS마다의 어떤 그 상한 조건이나 배리어, 그 다음에 쿠폰 조건이 다 있을 겁니다. 그게 빨리 7천이나 10,000선으로 회복되면서 조기 상한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기를 정말 희망해 보겠습니다. 요즘에 뭐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요. 이제 주시장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개별적으로 뭐 사장들이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제 지인분들도 여기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가게 상태도.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. 지금 많이 힘들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. 그런 면에서 홍콩 시장도 좀 반등이 오늘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요. 조금 희망을 갖고 앞으로 좋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상해 종합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네요. 그렇죠? 네.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좀 살아날 것 같고, 우리 이제 이어져서 유럽 쪽도 좀 더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래도 독일이 제조업 국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그나마 좀 희망적인 부분이고요. 우리 증시도 그래도 지금 뭔가 고개를 들고 있고 뭔가 상승의 어떤 기운이 좀 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선행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. 이 원달러 환율이 빨리 진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1,400원 이하로 안정이 되어야지 뭔가 시장의 활력이 좀 더 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뭐 지금 한전채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줘야
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. 너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잡다 보니 나라 경제가 휘청하는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되니까요. 그렇죠? 그렇다고 한전의 주가가 좋은 것도 아니고, 예. 한국전력도 힘들고 국가도 힘들고 다 힘든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. 한국전력 주가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하락했죠. 예. 17,000원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요금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의견이 나오면 좀 주가가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. 그렇다고 뭐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네요. 그렇죠? 예.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주가가 조정받는 거는 외국인 공매도 기관도 그렇게 베팅하고 있지 않다. 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급 한번 볼까요? 네, 외국인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도도 좀 멈춘 것 같고, 네,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 곳인 거는 이미 또 뭐 다들 알고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뭐 자본 잠식 이슈가 나왔지만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자본 잠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. 지네어도 자본 잠식 위기에 620억 연구체를 이렇게 발행하고 뭐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. 대신에 아시아나항공 쪽은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여기서 주가가 한 단계 떨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 자본 잠식으로 인한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반등을 할지 요런 좀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 뭐 2천억, 3천억 정도 했는데 주가가 시작가가 나쁘지 않다. 그러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. 뭐 얘는 당장 그런 이제 빚이라든지 이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뭐 세력들이 한번 장난을 칠 수도 있고요. 이런 기업은 거래량도 작고 굉장히 움직임도 활발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.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요. 삼성그룹주, SK그룹주, 네,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저도 쉽게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신규 상장 이후에 뭔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듯 하면서 이제 거의 뭐 신고가 근처까지 오는 기염을 타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이 이제 130조에 육박한대요. 예. 근데 실질적으로 재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성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130조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끌어올린 것인지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. 예. 공매도도 이상하게 또 나옵니다. 좀 재밌는 종목이에요. 공매도가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특이한 케이스인데요. 이런 종목도 기관 투자자 전용 종목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뭐 3조, 5조, 130조짜리가 10조도 아니고 굉장히 낮은 이익을 보이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이건 종목이 제가 논할 수 있는 수준의 종목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. 아무튼 오늘도 뭐 하루 고생하셨고요. 이제 조금씩 시장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좋은 흐름 더 나오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